코에이 삼국지 조조전을 하다 보면 몇몇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곽가, 하우연, 방덕, 그리고 전유입니다. 조조 초기의 지휘관이 돼보기도 전에 조조 밑에서 약 7년간 활약하다가 전사한 전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유는 후한 말의 인물로 조조 휘하의 장수이며 연주 진류군 기호연 사람입니다. 전유는 용모가 우락부락하고 근력이 남다르며 고든 의지와 절개에 협기가 있었습니다. 전유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양읍의 유씨는 저양의 이영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전유는 유씨를 위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영은 과거 부추년의 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집안을 삼엄하게 경계했지만 전유는 수레에 닭과 술을 싣고 방문객으로 가장해 문을 열게 한 뒤 품속의 빗으로 이영과 그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 후 조용히 수레 위에 칼과 화극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영의 집은 시장 근처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전유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추격하는 자가 수백 명에 달했으나 감히 접근하지 못했고 전유는 사에서 오리를 달려 동료를 만나 싸워가며 탈출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호걸로 인식되었습니다. 초평 연간 190에서 193년 장마기 의병을 일으켜 전유를 사병으로 삼고 사마 조총에게 소속시켰습니다. 아문의 깃발이 매우 커서 일반인은 들 수 없었는데 전유는 단 한 손으로 깃발을 들어 올려 조총이 그의 힘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후 하우돈에게 귀속되어 여러 차례 적을 죽이고 공을 세워 사마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에 전유는 조조를 따라서 복양으로 가서 여포를 토벌했습니다. 여포는 복양 서쪽사에서 오리 지점에 부대를 주둔시켰고 조조가 밤에 기습해 적을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여포의 구원군이 도착해 삼면에서 조조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여포는 직접 전투에 참가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차례 교전을 벌였고 전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조조가 돌파를 시도할 병사들을 모집하자 전유가 제일 먼저 지원하여 수십 명을 통솔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옷과 두 겹의 갑옷을 입고 방패 없이 긴 창과 화극만 들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또 적이 몰려오자 전유가 병사를 이끌고 대응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적이 10발짝 남으면 나에게 보고하라. 10발짝입니다. 5발짝일 때 다시 보고하라. 적이 왔습니다. 전유는 화극 10자루를 손에 들고 고함치며 일어섰고 그의 무기에 닿은 적은 모두 쓰러졌습니다. 결국 여포의 군대는 퇴각했고 조조는 날이 저물자 병사를 이끌고 철수했습니다. 이후 조조는 전유를 도의로 임명해 친히 병사 수백 명을 맡겼습니다. 전유는 건장하고 위용이 있었으며 그가 거느린 장수들은 사졸 중에서 선발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유는 교의로 승진했으며 항상 조조의 곁에서 큰 장막을 지켰습니다. 그는 충성스럽고 근신하여 하루 종일 서서 조조를 모시고 밤에는 장막 곁에서 잠을 자며 집에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술과 음식을 좋아했고 주량은 일반인의 2배였습니다. 조조는 전유의 호방함을 좋아해 자주 직접 음식을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전유가 집에 안 가고 계속 조조 옆에 붙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군중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장막 아래 장사 중에 정군이 있으니 80근의 쌍극을 든다. 건한 2년 197년 조조의 군세에 잔뜩 겁을 먹은 장수가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연회를 열었고 전유는 커다란 도끼를 들고 뒤에서 경호했습니다. 도끼날의 길이가 한 척에 달해 조조가 움직일 때마다 전유가 도끼를 들어 그를 지켰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장수 일행은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장수는 조조가 장제의 철을 취한 일에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조는 직접 출전했으나 형세가 불리해 경무장 기병을 이끌고 퇴각했습니다. 이때 전유는 성문을 지키며 맞서 싸워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적군은 다른 문으로 진입했고 전유의 부하 10여 명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적이 점점 많아지자 전유는
긴 화극으로 좌우를 휘두르며 싸웠고 창이 부러질 때마다 새로운 무기로 교체했습니다. 부하들은 대부분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전인은 수십 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싸웠습니다. 2명의 적을 양팔로 끌어안아 죽이자 적들은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진해 병사들의 창검을 빼앗아 적을 베어 넘겼지만 병졸들의 무기가 전이가 쓰기에는 너무 약해 10여 개의 창검이 부러지자 전이는 맨몸으로 달려들어 적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 결국 쓰러졌고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죽었습니다. 그제야 적군은 그의 시신을 베어갔고 전군이 돌아가며 그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참고로 호거아가 전이를 술에 취하게 하고 쌍철극을 훔치는 것은 삼국지연의의 창작입니다. 호거아는 장수군 제1의 무장으로 알려져 있었고 197년에 장수가 조조에게 투항했을 때 조조는 그를 아껴 그에게 금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안 장수는 호거아를 회유한 조조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호거아는 다른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아 딱히 남은 기록이 없어 능력을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정사나 연애 공통으로 엄청난 용장으로는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조조는 퇴각하여 무음에 주둔했는데 전이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직접 조문하고 그의 시신을 양읍에 안장하도록 했습니다. 전위의 아들 전만을 낭중으로 임명했으며 이후에도 양읍을 지날 때마다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비가 즉위한 뒤에는 전만을 도의로 임명하고 관내 후에 자기를 내렸습니다. 243년 전이는 위나라 건국 공신 20인 중 한 명으로 추대되었고 245년에는 조조의 묘 앞 정원에서 제사를 받았습니다. 전이가 화살을 온몸에 맞고 선체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일본 창작물에서 비롯된 설정입니다. 일본의 무사시보 벤케이 전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요코야마 미츠테루의 전략 삼국지를 통해 한국에도 알려졌습니다. 그 후 일본 매체에서는 전이의 최후를 화살과 함께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이는 190년부터 197년까지 불과 7년 남짓 조조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완성 전투에서 조조를 구한 공적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위 왕조의 영묘에 제사될 때 하우연 조홍 등과 함께 배양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평생 조조를 섬긴 허저조차 명단에 없었다는 점은 조조가 전위의 공적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후대 주석가 배송진은 이에 대해 허저가 서타의 모방과 동관에서 조조를 구한 공도 전이 못지않다며 불만을 표했지만 이는 200년 뒤의 시각으로 당대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이는 미천한 출신으로 사마라는 하급 장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양 전투에서 조조의 눈에 들어 인생이 바뀌었고 졸병에서 경호실장에 이르는 입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도 정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이는 하우돈에게 청거되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진류 땅의 전이라는 장사입니다. 용력이 남달라 진류태수 장막에게 몸을 의탁했으나 그 아래 것들과 뜻이 맞지 않아 수십 명을 때려 죽이고 산중에 숨었습니다. 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범을 쫓는 그의 모습을 봤는데 범보다 더 사납고 날랬습니다. 그래서 주공께 청거드리는 것입니다. 판본에 따라서는 호랑이가 전이를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묘사도 있습니다. 전이는 미천한 출신이었습니다. 청거가 없으면 관직에 나아갈 수 없던 시대에 그는 자신의 힘과 의리로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짧았지만 조조를 위해 싸우고 조조를 지키다 조조를 위해 죽은 자. 그의 이름은 훗날 위나라가 세워진 뒤에도 충성과 희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